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로벨TV입니다. 요전 영상에 이어서 오늘도 읽을 필요 없는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참 이제 책 읽은 거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이 읽지 않아야 될 책을 소개하는 아이러니를 제가 좀 느끼지만은 이건 중요한 거라서 읽을 필요가 없는 책. 그 인물 사진을 보시면 대충 무슨 책인지 알겠다 짐작하실 분이 많으실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그 많이 팔린 책인데 이거 읽고 뭐 어설프게 따라 하다가는 인생 정말 꼬여버립니다. 그리고 저는 이 책을 우리나라를 지난 20년 동안 버블과 탐욕으로 몰아넣은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IMF 외환위기 이후 이제 우울할 적에 이 책이 발간돼서 정말 한 줄기 빛같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었던 책입니다. 그렇지만은 많은 인생을 꼬이게 한 책입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죠. 이거 말고도 뭐 1, 2, 3 해서 계속 나오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원제 자체도 Rich Dad, Poor Dad입니다. 이게 1997년에 미국에서 발간됐는데 우리나라에는 2000년에 출간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300만 부가 판매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돈 문제로 참 전전긍긍하고 어떤 절망에 빠져있던 시기에 희망의 메시지를 줬죠. 이 책을 쓴 저자는 한 10여 권의 비슷한 책을 냈습니다. 뭐 제가 알기로는 도널드 트럼프하고도 책을 썼다고 하는데 뭐 정확히 제가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 저자인 로버트 기요사키는 이제 나이가 꽤 들었습니다. 일본계 미국인인데 하와이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전쟁 때, 즉 젊었을 적에는 헬기 조종사로 베트남전에도 참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전역을 하고 직장 생활을 했는데 몇 년 하다가 그것을 그만두고 자기 사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30세에서부터 34세까지 사업을 했다가 이제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망한 거죠. 그 이후에 좌절하지 않고 투자 및 금융 컨설팅을 시작했는데 요 말만 들으면은 마치 무슨 투자 자문 회사를 세운 것 같지만 그건 아니고 투자 교육가, 그러니까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같은 이렇게 돈을 벌어라, 이렇게 투자를 해라 라는 이제 투자 교육가로 출발을 해서 1997년도에 Rich Dad, Poor Dad 가지고 베스트셀러를 썼습니다. 그래서 현재 재산은 1억 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저 같은 사람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정말 부자 아빠가 된 거죠. 근데 또 혹자는 1억 불? 너 그 1억 불 네가 사업을 해서, 즉 투자를 해서 번 게 아니라 책을 써서 인세로 벌은 돈 아니냐. 하기야 뭐 책을 쓰는 것도 투자라고 할 수 있죠. 지금 한 1억 불 정도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책이 이제 돌풍을 일으켰는데 뭐 일부에 의하면은 전 세계적으로 4천만 부가 팔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우리나라에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가 돌풍을 일으킨 데는 그 시기가 굉장히 적절했습니다. 한번 살펴보면은 IMF를 갑자기 얻어맞고 많은 직장인들이 좌절 및 불안감에 빠졌죠. 하루아침에 직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직장에서 해고가 되고 그러면서 또 직장 근무 연한도 막 짧아지죠. 뭐 40대 중반 또는 뭐 50대 초반이면 나간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젊은이들이 그 무슨 대기업 직장보다는 공기업 같은 거 또는 공무원 또는 교사 이런 안정성을 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좌절과 불안에 있을 적에 이 책이 나온 거죠. 그리고 그때 또 평균 기대 수명이 점점 연장이 되죠. 그러니까 직장 다니는 사람 입장에서는 야, 내가 잘해야 50대 초반 중반에까지 그 직장 생활을 못 하는데, 즉 월급을 못 받는데, 이렇게 평균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은 회사
그만두고 30년을 내가 어떻게 지내나 이런 어떤 그 경제적 부분에 있어서 불안감이 굉장히 컸는데 이 책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사서 본 거죠. 또 마침 2000년대 들어와 가지고 사실 소득은 정체돼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소득은 정체돼 있는데 자산 가격은 막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다. 로버트 기요사키의 주장이 맞다. 뭐 월급 가지고 어떻게 먹고 사냐. 자산에 투자를 하자. 그래서 그 돌풍이 일어났고 이렇게 소득은 정체되고 자산 가격은 오르고 그러면 사람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죠. 어떤 사람은 비슷한 월급쟁인데 뭐 이렇게 투자해서 내 돈 월급의 몇 배를 벌었다 또는 뭐 집 사가지고 몇 억을 벌었다 그러면 상대적 박탈감이 생기면서 그런 그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돈에 대한 이중의식을 깨뜨렸죠. 우리가 이제 돈이 많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정작 물어보면 아이 뭐 생활할 만큼만 있으면 되지. 이런 일종의 이제 허위의식을 당신들 그런 생각 틀렸어. 태도가 잘못됐다라는 거를 우리한테 깨우쳐 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돌풍 배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이 출간되고 300만 부 정도 팔리다 보니까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무엇보다도 이제 직장이라는 안정성보다는 투자를 통해서 자유를 얻어라. 그러니까 너 안전빵만 추구하다가는 너 노예 같은 삶을 산다. 자유를 얻어라. 그런 인식을 우리한테 심어줬고요. 그 다음에 어떤 직장인이 가지고 있던 불안의 돌파구를 제시해 준 겁니다. 뭐 그거 직장 그 월급에 연연하냐, 너 재테크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돌파구를 제시해 줬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투자 재테크 붐이 급격히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로 이건 저의 평가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우리나라 경제에 버블을 키우고 사람들의 탐욕을 부추겨서 지금과 같은 버블 경제를 조성했다. 그리고 이 버블은 꺼질 수밖에 없다. 라는 걸 제가 영상을 통해서 계속 이제 뭐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최근에 우리나라에도 소개가 됐는데 파이어족이 등장했습니다. 파이어. 이게 이제 Financially Independent Retire Early.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이제 독립을 이루고 일찍 은퇴하자 이건데 이게 미국서 먼저 시작됐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좀 잘못 그 풍조가 들어왔는데 이 미국의 파이어족은 월스트리트에서 일하는 젊은 펀드 매니저들 20대 중반 뭐 후반에 취직을 해서 진짜 뭐 그 살을 갈아 넣죠. 그 정도로 열심히 일합니다. 연봉은 뭐 40만 불 50만 불. 근데 그 중에 일부가 맨하탄에 살려면은 그 생활비가 많이 드는데 진짜 아끼고 아끼는 거예요. 그래서 한 5, 6년 일해가지고 200만 불, 300만 불을 저축해가지고 30대 중반 또는 30대 후반이 되면은 직장을 그만둡니다. 은퇴를 합니다. 그 다음에 미국 중서부 그 집값 싼데 공기 좋은데 거기 가서 주택 하나 뭐 한 10만 불 20만 불이면 사죠. 그거 사서 거기서 생활하면서 그 저축한 돈 그러니까 또는 그 채권 투자를 한다던가 또는 주식 투자를 해서 그거 가지고 여유 있게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리타이어 얼리 일찍 은퇴를 하려면 정말 5, 6년 동안 무지 차도 사지 않고 어마어마하게 아끼면서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300만 불, 400만 불을 모아서 그렇게 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이제 경제적 자유다 해가지고 이 붐이 일어가지고 뭐 30대 후반 이 무렵에 뭐 한 1억, 2억 모아가지고 시골에 내려가서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집을 사서 공동으로 사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경제적 독립을 그 성취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뭐 프리랜서로 또 일하고 뭐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파이어족, 이 경제적 자유, 이 참 모호한 개념이죠. 이거를 또 그 주식 버블 때 이걸 주장한 우리나라 전문가가 있습니다. 젊은이여 경제적 자유를 얻어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쪽박을 찼죠. 자기는 이제 강연하고 책 써가지고 돈 벌고요. 그래서
그렇게 전문가 연, 특히 재테크 관련한 전문가 연 하는 사람들의 말은 새겨들어야 합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왜 이 책을 갖다 버려라 하냐면은, 그러면 직장인은 투자를 하지 않고 직장인은 정말 노예와 같은 삶인가? 자, 여러분들, 어떤 직장인이 뭐 저라고 해도 좋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 만족을 느끼고 열심히 일하고 또 보람도 느끼고 그 월급 수준에도 뭐 만족을 해요. 그게 노예와 같은 삶입니까? 이게 뭐 마치 월급쟁이는 노예고 너는 안전만 추구한다. 그렇지 않죠. 그 다음에 직장인은 가난한 아빠인가? 우리나라 직장인이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결국은 그 돈 가지고 애들도 교육도 시키고 뭐 장가 시집도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정년 퇴임하고 나서 뭐 얼마 안 되지만 연금하고 저축한 거 가지고 노후를 생활한다. 그게 가난한 아빠입니까? 도대체 이 가난한 아빠, 그러니까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로 이분법적인 접근을 함으로써 부자 아빠는 정말 잘난 사람, 훌륭한 사람, 그런 인식을 주고 가난한 아빠는 못난 사람, 이런 인식을 준단 말이죠. 그런데 그 가난한 아빠는 직장에 매달리는 사람, 이거가 맞는 분류인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 로버트 기요사키처럼 부자 아빠가 되기 위해서 투자에 전업한다 했을 적에 과연 그 중에 몇 명이나 부자 아빠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영업 성공률이 8%라 그러죠. 뭐 한 10%라고 칩시다. 그러면 치킨집 10명이 열으면은 9개는 몇 년 있다가 문 닫는다고 합니다. 그런 거 한번 열었다가 문 닫으면은 몇억 원 손해 봅니다. 그 사람들도 투자하려고 사업을 한 거죠. 그런데 성공하는 비율이 크지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3, 4년 일하면서 30대 초반 중반에 한 1억, 2억 저축을 해가지고 그걸로 전업 투자가로 나섰다가 쪽박 찬 사람들 굉장히 많죠. 여러분, 2020년 심지어 2021년까지만 하더라도 집안 사면 벼락거지 된다 막 그래가지고 영끌에서 집 사라 언론에서 하도 떠들어서 그때 영끌에서 집 산 사람들 지금 벼락거지가 됐죠. 벼락 부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 말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뭐 경제적 자유 같은 거를 성취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경험이 있으시지만은 이 직장을 다니면서 또 열심히 일하면서 투자에 또 신경 쓴다라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 그러다가 잃는 경우가 많아요. 대개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뭐 집을 사거나 그러진 못하고 어설프게 뭐 증권사에 다니는 친구의 말을 듣고 주식을 이제 사놓죠. 그렇다가 이익을 보는 사람보다는 손해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투자라는 거는 전업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가난한 아빠가 되기 싫고 부자 아빠가 되기 위해서 직장 다 때려치고 자영업도 안 하고 모두들 그 얼마 몇억 되는 돈 가지고 투자에만 전념하면은 이 경제가 어떻게 돌아갈 수가 있습니까? 누가 생산은 해야 되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한테 자극을 준 거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지만은 이 책은 좋은 책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런 인식, 딱 이분법으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는 뭐 노예 같은 삶, 그리고 부자 아빠는 자유를 얻은 삶,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건 잘못됐다. 그래서 읽을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이고요. 여러분들 부자 아빠가 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하시고 여유를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직장 생활하고는 병행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뭐냐? 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로버트 기요사키 이 책은 그 저자만 부자로 만들어 놓고 우리들에게는 그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건전한 근로의욕도 상실시키고 재테크에 뭐 도움도 안 되고 그 다음에 부자 사이, 즉 아버지와 아들 사이도 멀어지게 하는 나쁜 책이다. 그게 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